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이번 주도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12월 시장 변화 분석 이렇게 썼습니다. 대책이 먹히는 신호. 그동안 대책이 나온 뒤에 뚜렷한 어떤 신호들이 없고 도리어 이제 상승폭이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다가 다시 또 확대됐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포모 심리라고 그러죠. 두려움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디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수도권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했고 분당 조정이 조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시장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제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추가 대책과 신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어때요? 제가 좀 없어지는 게 낫겠네요. 자, 12월, 15일 이렇게 거래량을 보는데 서울의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12월 15일 기준 2,779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000건, 8,000건 이랬었는데 12월 15일인데 이게 11월 거래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빼고 한 7일이나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3,000건에서 3,500건에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토막 난 거죠. 10,000건에 비하면 한 40% 수준이고 중요한 건 12월 거래입니다. 12월 거래도 제가 쓴 것처럼 501건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건 보이는 거고요. 12월 15일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이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한 18, 20일 정도까지 보면 12월 거래 분위기도 완전히 잡힙니다. 암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신고가 기사 같은 거 쓸 거예요. 써봤자 거래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는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상반기 초 생각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신고가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다 아시죠? 자, 그 금액의 어떤 현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가격이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12억, 15억, 평균가가 15억이다 막 얘기하고 그럴 때가 이때입니다. 2월달. 이때 가짜 거래부터 자전거래부터 계약 취소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금액을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억, 13억대 움직이다가 12월달 어때요? 9억 7,500. 이것도 제가 LH 매입한 것들이 물건이 좀 있어요. 그것도 빼고서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이번에 또 뺐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8억 후반대인데 그거는 이제 빼야 되니까 9억 7,500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번 달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수하는 게 지금 가격대가 내려오고 있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신호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이 서울과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흐름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 16,000건 6월 달에 서울이 10,000건 찍을 때 16,000건 찍었어요. 1,409건으로 지금 11월까지 왔는데 이번 달은 또 몇천 대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수도권도 거래가 조정받기 시작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도권에 풍선 효과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 한 주 사이에 조금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하남은 강세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고요. 안양은 이 강보합인데 만안구는 저번 주부터 조정이 시작됐어요. 다시 조금 안양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또 임계점에 도달했는지 다시 조정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안 팔리니까 또 조정을 하겠죠. 화성은 하락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5대5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일부 신축 대단지 선호단지 또 동탄 KTX, GTX 그 라인의 앞에만 좀 줘가지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기사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하락거래가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는 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분당 이제 선도지구 그동안 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분들이 이제 분당에 대해서 제가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불같이 서울 뛰면서 같이 올랐죠. 토지거래 허가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같이 좀 상승을 폭을 좀 키웠었어요. 키웠는데 이것도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는지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분당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입주할지 안 할지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뭐 2034년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하락 조정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게 분당구가 파란색인데요. 이 690, 뭐 1000건 쭉쭉 오다가 900건 갔다가 지금 11월 달에 60건으로 급감을 합니다. 중요한 건 1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들어서서는 하락 거래들이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차 쫓아가는 거를 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 추가 대책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죠. 이건 뭐 투자 투기 또 갈아타기 하면서 띄우기 요인이 꽤 있습니다. 물론 강남 일부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강남의 신규 분양 물량이 적긴 하지만 분양가가 보통 20에서 23, 2, 3억에서 분양가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 분당이 지금 20억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뭐 주민들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죠. 물론 이제 판교가 어떤 뭐 고소득자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입주하는데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들어갈 것 같고 또 2026년 말에서 7년 사이에 전 세계 크라이시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분당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3일까지 거래의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락 거래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또 상승 거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여기 세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세력? 이 호가 조작 세력이 저는 있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정든마을 한진이 보통 12억, 13억, 14억대에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3억이 뛴 거래가 나와요. 좀 이상하죠. 바보가 아닌다면 왜 갑자기 다들 13억, 14억의 거래를 하는데 혼자서 17억에 삽니까? 이거는 좀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 조사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올라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보면 조정받는데 남들은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 빼고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 저번 달만 저저번 달만 해도 하락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분당에 상승 추세가 좀 떴었는데 조금 바뀌고 있죠. 자, 화성시 보겠습니다. 화성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성시 화성 동탄 거래 증가 쭉 내려오는데 여기 올라갔습니다. 거래가 1000대로 1200대, 1400대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말한 대로 풍선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화성에는 실제로 이제 기업체도 많다 보니까 가는 분도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주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만 가격이 문제였죠.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다 상승할 것 같잖아요. 2020년도, 21년도에는 무조건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안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완전히 많죠. 완전히 많다가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동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내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내고하시면서 비싸게 살 필요 없다. 충분히 여러 군데 가셔가지고 조건 하셔가지고 잘 내 집만 하시기 바라고
주택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처분해야 되는 분들은 고집필 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가져가겠지만 그러면 지금 뇌물을 내놓지 말아야죠. 내놓다라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차익이 있다라고 하면 낮게 파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 조아리시는 것보다. 자, 인천 보겠습니다. 인천은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는 11월 거래가 2,406건 조금 낮아졌습니다. 많이. 4,000건이니까 그래서 한 3,000건에서 맞춰질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인천은 이제 하락 거래가 같이 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광역시 모습 좀 보겠습니다. 광역시 보시면 광역시 대부분이 뭐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부산 좀 반짝이다가 일부 지역만 조금 뭐 강세를 보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하락 거래 꽤 많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양상이고 여기서 이제 서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급감했죠. 거래가 다른 데하고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좀 확인해서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의 상승은 지금 그렇게 뭐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부동산원의 자료는 사실 완벽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현장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연을 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이 비가 살짝 오시는데도 많이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상담을 다 못 해드려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상담 다 못해서 제가 일부분들은 저 질문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질문지를 보고 질문지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번 주 중에 답변 좀 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따로 방송 중에도 말씀드리고 또 이메일 남겨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 세미나 강연에 대한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고 추가 부동산 대책이 12월 말에 해가 가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높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좋게 나올지 좀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힘을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발표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롯데에 대한 내용 제가 올려드리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것도 롯데를 보면은 앞으로 건설 우리 회사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요즘 뭐 올라간다고 막 해서 조금 어핑이 되는데요. 그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오랜만에 또 부모님이나 자제분들한테 전화 한 통 뭐 주말에 하셨겠지만 못 하셨으면 한번 통화하시면서 사랑한다 얘기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